반갑습니다. 개념 11번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새 함수 fx, gx, h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l,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m일 때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1번 fx가 gx보다 항상 작으면, 즉 gx가 fx보다 항상 크면 뭐 이런 얘기겠죠. gx가 항상 떠있고 너무너무너무 그 다음에 fx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뭐 이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학년이 올라갔으니까 이 부등식을 봤을 때 얘네 둘이 대수적인 느낌도 드셔야겠지만 이런 함수적인 위치 관계적으로도 좀 느낌이 드셔야겠죠. 자, 어쨌든 당연히 어떤 x는 a에 대해서 gx의 극한값이 fx의 극한값보다 뭐 작을 리는 없지. 자, 근데 여러분, 이 1번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잘 들으세요. 실전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x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지만 이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을 수가 있습니다. 같을 때도 있어요. 같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야.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뭐 fx가 이렇게 생겼고 반대로 gx가 이렇게 생겼고 fx가 이렇게 한번 생겼다 쳐보자. 자, 1에서 잠깐 만나죠. 근데 여러분, 이 1에 가까운 모든 실수 x,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조금 곳, 1보다 조금 작은 곳, 1보다 조금 큰 곳, 이런 곳에서는 분명히 gx가 계속 이 fx보다 크잖아요. 그쵸? 근데 1에서의 극한값은 지금 어떻죠? 서로 같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푸실 때 fx와 gx에 이 등호 밑에 받침이 없지만 극한값이 같은 상황이 꽤 자주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도 자연스러운 상황이구나 라고 느껴주시면 돼. 자, 다음 두 번째, 새 함수가 fx, gx, hx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맨 왼쪽에 가장 작은 함수랑 맨 오른쪽에 가장 작은 함수가, 자, 여러분 요거 오타가 좀 났네요. 미안해요. 자, 이렇게 좀 바꿔주시고요. 자, 가장 작은 함수랑 가장 큰 함수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면 이 가운데 껴있는 함수의 극한값도 서로 같다. 자, 얘는 이제 무슨 뜻이겠어? 예를 들어 hx가 요래 가는 거야. 그 다음에 fx가 요래 가요. 뭐 접할 수도 있고 안 접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이 gx라는 함수는 fx보다는 작고 hx보다는 크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쌍하게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은 지금 hx랑 fx의 극한값이 같은 곳은 이 지점이니까 이 지점을 제가 a라고 해보면 fx의 극한값도 gx의 극한값도 hx의 극한값도 모두 같죠. 여러분, 얘도 마찬가지로 이 밑에 등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까 설명했던 이유 때문이야. 자, 그리고 여기에 3번 정도 하나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x가 어떤 a라는 상수를 접근하는 상태가 아닌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태거든. 자, 대소관계는 분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x가 무한으로 갈 때 fx랑 x가 무한으로 갈 때 hx가 여러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gx라는 함수의 극한값도 어떻게 되겠어? 같겠죠? 지금은 제가 l이라고 쓸게요. 자, 뭐 대표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냐면 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fx가 x분의 1 플러스 1인 거야. 그 다음 gx가 x분의 1 플러스 2인 거야. 미안. 2 플러스 1인 거야. 그 다음에 hx가 x분의 3 플러스 1인 거야.
그럼 새 함수는 우리가 양의 무한대로만 발산시킬 거니까 오른쪽만 봅시다. 자, 모두 1이라는 점근선을 같긴 같지만 이 x분의 1 플러스 1이라는 fx는 좀 더 점근선에 붙어 있고 이 x분의 2 플러스 1이라는 gx는 점근선에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이 x분의 3 플러스 1은 점근선보다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새 함수는 절대 만날 수도 없고, 근데 우리가 x가 무한으로 접근할 때 이 함수도 이 함수도 이 함수도 다 어디에 접근한다고 취급해요? 여기죠. 1이죠. 자,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수의 부등호 밑에 equal 이 받침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극한값이 같은 이런 상황을 불편하지 않게만 느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가자. 자, 1번 문제입니다.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고 나는 x에 x가 양의 무한대로 접근할 때 극한값을 원해. x제곱 플러스 1로 양면을 싹싹싹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fx가 나오겠죠. 이제 가끔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쌤, 이 부등호 방향은 어떡합니까? x제곱 플러스 1은 양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는 거고,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거지만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도 x가 무한히 가기 때문에 양수 취급해서 나눌 수가 있게 돼요. 자, 어쨌든 나는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버리고 싶어. 이쪽도 x를 리미트 x 무한으로 보내버리고 이쪽도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버려요. 자, 이런 무한분의 무한꼴 극한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판단하셔야겠지. 자, 가장 작은 함수와 가장 큰 함수의 극한값이 모두 2니까 가운데 껴있는 이 친구도 극한값이 2겠구나. 2번 문제입니다. 자, fx 오버 x-2의 극한이 궁금해요. 자, x-2, x-2로 나눠줄 거야. 쌤, 그럼 부등호는 어떻게 하죠? 부등호는 그대로 두어도 되는 거 맞습니까? 자,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볼 상황은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란 말이야. x가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 때 이 x-2, x-2라는 식의 값은 양수로 보셔도 되죠. 자, 그럼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어차피 x는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는 상황이니까 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는 최고차항의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 얘 극한값 5분의 1인 거 관측이 되죠. 얘 극한값 5분의 1인 거 관측이 되죠.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함수의 극한값도 뭘 거다? 5분의 1일 거다. 자, 이렇게 해결하시는 문제였습니다. 3번 보시죠. 자, 간만에 절대값. 귀엽죠? 자, 부등호 방향 자체가 4, 2니까 여기 절대값 벗기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fx-3x를 줄 거야. 그러면 3x, 3x, 3x가 더해진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또 무한분의 무한꼴을 할 거니까 제가 간결하게 풀 거니까 여러분도 납득을 해주시는 거야. 자, 일단 제곱을 합시다. 쌤 맘대로 제곱해도 됩니까? 안 되죠, 원래는. 모든 식이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 숫자들을 제곱하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을 수 있거든. 근데 지금은 양수 취급해도 된다 그랬죠. x가 어디로 가는데? 무한. 얘도 엄청 큰 양수, 얘도 엄청 큰 양수야. 자, 이 상태에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7을 깔아버린다 그랬어. 근데 지금 보이시겠지만 제가 최고차항만 적고 있어요. 왜? 난 어차피 얘네들을 다 리미트 x를 무한으로 보내버릴 거니까. 극한값 몇이죠? 극한값 몇이죠? 그럼 당연히 가운데 껴있는 함수의 극한값도 3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도 잘 보십시오. fx를 세제곱해서 x 3승 플러스 1을 깔 거잖아? x가 무한으로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 양수 취급하셔도 되고
자, 세제곱을 하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세제곱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죠. 쌤, 나는 실력이 좀 지려서요. 나는 서술형 대비를 꼭 해야 돼요. 쌤, 이딴 풀이로는 서술형 점수를 맞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오시면 돼요. 나도 원래 이런 수학을 극혐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내신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시간을 단축시키셔야 된다고요. 시간을. 자, 어쨌든 여기에 x 3승 플러스 1, 여기에 x 3승 플러스 1, 여기에 x 3승 플러스 1 달아서 리미트를 따다당 때려주면 1분의 8이 극한값이 되겠네. 자, 여러분, 제가 간결하게 푸는 게 이 수업의 좀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학원에 전화를 주셔도 되고 뭐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돼요. 수고하셨습니다.